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주말 프로에 복귀를 했는데요. 옆에 우리 혁명21 당원이자 사회복지정책학 박사님이신 김여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여주 박사님은 2000년에 북한을 탈북해서 2006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정책학 박사 학위까지 따시고 지금 한국에서 가정도 이루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계시고 또 유튜버 왕자마미 운영하신다고요? 네. 예, 아드님이 하나 있는데 아드님이 왕자입니까? 네, 왕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왕자 엄마라고 왕자마미. 근데 김 박사님이 또 노래를 또 잘하신다고 그러시더요. 맞습니까? 예,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 스트레스 해소 겸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트로트가 이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하고 좀 비슷합니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곡조가. 예, 좀 다른 그래도, 점이 예. 많습니다. 그것도 빨리 적응하시가 한국의 트로트도 아주 잘 부르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자, 우리 김 박사님은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고정 프로로 쭉 오랫동안 방송을 하실 건데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고 또 북한을 지금 김정은 체제를 이겨내려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안보 태세도 명확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김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김 박사님은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연평도 안보 수련원에서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1년 이상을 강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자 그래서 김 박사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그 북한에서 사시던 곳이 한경북도 해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지도를 놓고 보면 한경북도면 이제 제일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두만강, 압록강 네네. 이 만나는 그곳.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그 동해 쪽으로는 나진이고 네네. 이제 위쪽으로는 회령이고 아, 그렇습니다. 좀 그렇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거기 한북 회령. 그러니까 북한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서 네,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넘어오셨는데요. 자, 그 참 넘어올 때 이 사연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일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북한이 한참 94년 김일성 사망 즈음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을 했다면서 그때 우리도 북한이 그때 사정이 악화돼서 아사자가 많고 이제 그렇다 들었는데 그럴 때 회령 같으면 북한에서도 이제 제일 북쪽이고 변두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어려웠겠어요. 네, 식량 사정이 예. 엄청 어려웠습니다. 예, 진짜 북한에서 아사자가 곳곳에서 많이 보였습니까? 네, 많이 보였습니다. 예. 90년대 후반에 예. 아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기 말하면 지하철, 예. 북한에서는 기차 역전, 예, 예. 역전에서 정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거의 한 개 역전에 한 30명 가량 뭐 부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식량을 얻으러 가겠다. 너네 예. 잠깐만 집에 있어라 이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애들이 다 해바라 난 거고 또 어르신들 같은 거는 젊은 아들 며느리가 식량을 구해오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고 이러니까 어르신들도 거기 다 나와서 혹시라도 뭐 역전에 누구라도 오지 않나? 예, 오지 않나 이런 걸 좀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그런 우리 아사자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은 역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런 역전 안에 한 30명 가량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굶어 한 명이 한 명씩 이렇게 예, 돌아가시는. 죽고 예, 그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1932년, 33년에 러시아가 그 곡물 수출국에 전부 수탈해 가서 300만 명이 아사를 했다라는 걸 제가 다큐멘터리로도 좀 봤는데 그런 모양이 북한에서 90년대에 후반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오빠가 아까 말씀 나누기에 네. 그 둘째 오빠가 네.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신데 83년에 일찌감치 탈북을 하다가 예, 하셨다고요? 80년대 초반입니다. 예. 근데 그 탈북을 오빠 되시는 분은 어떻게 결심을 하게 돼서 그렇게 83년이면 그 김 박사님도 한참 어리실 때겠네요. 예,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예. 그 워낙 오빠가 또 머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청명한 편이라서 예. 그냥 중국의 이런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이 북한보다 훨씬
월등하다, 좋다 이런데 조금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 때 벌써 두만강 저희 집에서 중국이 두만강이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탈북하시는 분은 압록강을 건너는데 회령에 계시는 분은 두만강을 건너야 예, 북한의 그렇죠. 뭐 중국의 훈춘입니까? 거기 예, 있으니까. 그렇죠. 도문 쪽으로 건너는데 예, 두만강을 건너시구나. 해산 그 양강도 해산은 예. 그 압록강을 건너고요. 압록강을 건너고. 예, 그리고 한경북도 이쪽 그 북쪽 지방은 대체로 다 두만강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쪽으로 우리가 압록강은 그 보면 그래도 조금 이 물이 적을 때는 헤엄 예. 약간만 치서 건너는데 두만강은 좀 이렇게 물살대 쓰고 험하다라고 생각. 두만강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두만강은 실제 어떻습니까? 두만강 그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두만강이 그냥 한 발짝 톡 건너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데도 있습니까? 구간이고 또 어떤 지역은 한 100m 가량 넓고 깊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게 넓이하고 다르구나. 길이가 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두만강 뱃사공이라서 노젓는 뱃사공 아,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두만강은 굉장히 큰 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큰 데는 대단히 넓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 러시아 쪽에서 두만강을 멀리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그러면 우리 오빠 되시는 분도 84년에 두만강을 네. 건너가셨다가 네네네네. 근데 잡히셔가지고 예. 어떻게 중국에서 잡히셨어요? 제가 넘어가는 것부터 네. 좀 말씀드리면 대체로 그때 당시는 여름에 물 헤엄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물도 깊고 넓고 하니까 그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이 겨울에? 예, 얼음이 얼었는데 그때 당시는 남자들, 여자들은 썰매를 많이 타고 또 남자들은 애발기라고 있습니다. 그 발을 두 개 딱 이렇게 세워서 타는 그런 걸 막 타다가 두만강이라는 건 경계가 뭐 솔직히 강 가운데 뭐 금이 꺼지거나 뭐 그러기는, 금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아닙니까? 다리만 이렇게 금이 경계선이 있는데 두만강 그런 게 없으니까 애발기 타다가 넘어간 겁니다. 북쪽으로. 예,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탈북자 행렬이 전혀 없었고 초기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탈북한 사람 거의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넘어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보위부 측에서 사진도 이렇게 하고 또 그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어디서 보면 잡아라 이런 공고문도 좀 많이 나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공고문에 의해서 잡혀 나온 거죠. 그럼 오빠가 이제 잡혀갖고 북한으로 다시 와서 이제 어디 정치범 수용소로 네, 들어갔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어디로 갔는지는 그것도 모르고. 오자마자 보위부 구류장에 들어가서 네. 들어갔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모르는 거는 그냥 정치범 예, 감옥에서 그러면 지금 생사도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네요. 어디 간 것도 참, 모르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탈북하려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이제 좀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치적 신분이라는 그런 그 토대가 걸리다 보니까 저는 결혼 정년기잖아요. 예. 결혼하려고 하면 29살 때 넘어오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간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그 정치적 신분이 걸리면 출세할 수도 없고 어쨌든 낙인이 찍혔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상이다 보니까 소개팅이 들어와도 여자 쪽에 친정집에 뭐 정치범 가족이다 토대가 걸린다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간부를 못하니까 결혼 성사가 안 되죠. 북한에도 참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다들 그때, 민감하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원래 이제 가족분들은 원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해령에서 사셨나요? 예,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가 회령하면 예. 제가 북청 사람은 봤습니다. 그런데 네. 회령하면 워낙 남쪽에서 멀어가 북쪽 네. 제일 끝이니까 예. 제가 사실은 김 박사님이 해령분 제가 본 첫 분이신데 말만 듣던 한경북도 해령인데 그거는 6.25 때 유엔군도 그 미군도 해령까지는 못 간 그런 데인데 해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산만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실제 해령은? 실제로 산이 많습니다. 북한 지역은 특히 북쪽 지역은 산이 거의 80%가 그 지역인데 해령이라는 곳은 특산물로 이야기 말씀드리면 살구 네.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구를 그 매실 비슷한 건데 예, 한국에도 뭐 살구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뽀얗게 예. 되면. 예. 근데- 한 5월이나 이럴 때면 나오죠.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살구가 유명한 곳이라 해가지고 해령이라 말하면 아, 백살구. 백살구라는 거는 완전 커요. 이렇게 네. 큰데 달고 맛있고 예, 예. 그런 그 특산물이 나오는 그 해령입니다. 예, 그 회령하고 내가 두들겨 보니까 산미가 있더라고요. 세 개. 해령이 네. 세 가지 유명한 게 네. 하나는 백살구, 예, 맞습니다. 하나는 여성, 네. 또 하나는 그 쌀. 아, 그렇습니다. 예, 해령쌀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 놈도 좀 있는 모양이죠. 논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예 대체적으로 뭐 이런 잡곡 같은 거 심는 땅이 많고 백살구가 많고 그 다음에 논은 일부 소수 예, 해령 그 백토라고 해갖고 뭐 이 흙이 좋다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해령이 그렇게 유명하네요. 그래서 그 해령에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이제 대대로 살아오셨던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예, 예, 엄마는 제가 28살 때 그러니까 이 탈북 1년쯤 전에 예. 돌아가셨네요. 예. 어머니는 그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는 지병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지병이 문제가 아니고 사망한 원인은 그냥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9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고난이 행군이 급격히 이루어진 그때 시간들이었고 그때는 전면 배급이라는 것조차 볼 수가 없었고 그냥 장사하면 하루 장사해서 그날 저녁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시니까. 예, 일을 못 하시고 장사도 못 하고 또 장사하려면 그만한 데가 장사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목돈도 좀 필요해야 네, 되고 네, 네. 있는데 그런 목돈도 없었고 그냥 열흘 동안 굶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돌아가실 때는 같이 사셨어요?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김 박사님도 굶으셨겠네? 예, 저는 최고 3일 굶었고 엄마는 그때 죽이라도 좀 끓여 드리려고 예. 죽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워낙 한 일주일 동안 굶으시니까 죽도 못 드시더라고요. 아,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저기 산이고 숲이고 하면 이런 거면 꼭 쌀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먹을 게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먹을 게 없습니까? 예, 나물도 뭐 이런 걸 없습니다. 캐거나 이러시기도 못합니까? 아니 근데 네. 이게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의 체제잖아요.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 해가지고 협동조합 네. 예, 그러니까 땅이라던가 뭐 산의 일부 토지를 개량하려고 해도 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인이 개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배급에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북한의 그런 어떤 그 고난의 행군이 갑자기 닥친 게 아니라 아까 밖에서 말씀을 저하고 나눌 때 네. 7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점점 배급이 70년대 80년대 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데 네. 실제 이제 이 북한의 사정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장기간에 걸쳐서 악화되어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점이랑 가면 뭐 사탕 과자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식품, 생활 필수품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80년대부터 조금씩 저희 엄마가 저희 어릴 때인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상점에 갔더니 비누가 없어지고 뭉근했다. 예, 빨래 비누가 없어지고 또 어느 날 갔더니 옷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80년대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90년대는 전혀 80년대 후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반부터는 상점에 가면 된장 간장은 없고 그리고 이런 생활 필수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에 들어가면 통 비어 있었어요. 가게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진열품만 몇 가지씩 그리고 올려놓고. 그러면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급을 하는 사회 아닙니까? 노동을 하고 그렇죠. 하면. 예. 그 배급도 이제 그러면 점점 줄어들었습니까? 예, 배급은 80년대까지는 조금씩 주면서 사회보장 그런 영예군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탄광 사람들 특정 지역에 특정 그 근무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씩 배급을 줬고 일반 회사라든가 일반 그런 사람들은 배급을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그 직장인이 700g 하루 먹는 배급량이 700g이고 700g, 예. 가정주부라든가 아이들은 300g, 300g, 그러니까 한 끼 예. 100g이죠. 아이고. 예, 그런 것도 꾸준히 주면 보름에 한 번씩 배급 날짜가 돌아오는데 꾸준히 주면 그런 대로 조금씩 그 조절해서 식량을 이어 나갈 수 있는데 80년대 후반에 지나가면서 90년대부터는 그런 배급도 많이 끊기고 예, 보름에 한 번씩 배급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사회가 네. 북한의 지도층 대부분은 이제 평양에 네. 살고 네. 또 평양이 아니라도 지역의 도시에 이제 살고 교통이 그래도 괜찮은. 그럼 회령쯤 되면 북한에서 제일 변두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령시죠. 예. 회령에는 그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 같은 경우에? 해룡에는 그때 당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 한개 시에서 예. 어쨌든 해룡시다 보니까 예. 여기 뭐 예를 들면 예. 구로동 예. 예 그런 면적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령이 북한에서 제일 북단에 있는 예. 그래도 행정시인데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저 김 박사님은 그러면 하던 일이 예. 거기서 학교를 지금 어디까지 북한에서 다니셨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이 예.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아, 유치원 교사예요. 예, 예. 유치원 교사여서 예. 중앙 수능 시험을 보고 예. 그 대학 공부를 할 때 예. 저는 교원 대학을 많이 지망을 했는데 예. 성분이 걸리고 또 그쪽 편에 그 교장이라던가 부교장 하시는 분 딸들이 예. 그런 대학에 가다 보니까 저는 지방 대학으로 밀려가지고 운덕 예전에 아오지라는 그 지역에 예. 석탄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그 지방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회령에서 이제 운덕을 가려면 운덕도 함경북도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운덕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대학을 다니셨다는 네. 거예요. 그럼 집을 떠나서 다니셨네요. 네, 그렇죠. 그럼 기숙사에 계셨나요? 예,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대학을 갈 때 한국처럼 수능 같은 이런 시험을 칩니까? 네, 봅니다. 시험을 보고 네. 또 거기에 가는데 백이나 뭐 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것도 또 저기 좌우를 했습니까? 예, 좌우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첫 예. 번째는 예. 토대, 예. 신분, 토대 신분 이런 예, 것들이 신분을 보고 두 예. 번째는 예. 부모의 어떤 배경, 배경 예, 네. 인맥. 참 거기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예, 그런 비슷합니다. 것들이 부모의 이 저기 배경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럼요.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그럼 거기서 학교를 몇 년을 다녔습니까? 거기 대학교는 일반 대학교는 4년입니다. 예, 예. 4년 다니고 예. 예,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예. 석탄 대학교 다녔으니까 거기 예. 졸업하면 예. 일반적으로 아오지 탄광 예. 예, 그런 데서 어쨌든 사무실에서 예. 일해야 되는데 예. 그때부터 조금 생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안 좋아지는 북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서 일 안 하고 또 엄마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자는 예. 아무래도 시집 가면 엄마 품을 떠나야 되는데 음. 학교도 거기서 4년을 엄마 품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그런데, 했는데 일까지 거기서 하면 그러면 앞으로 못 보니까. 너무 서운하다. 네. 엄마 옆에 오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다 접고 그냥 엄마 옆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덕에 이제 석탄 대학을 나와서 네. 석탄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하시다가 탄광의 네. 사무실에서 네. 거기서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서 갔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일하던 그 탄광은 사무실이 있던 곳은 그 아오지 탄광 네, 그겁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정말 그 일제시대부터 유명했는데 네. 북한에서도 또 뭐 우리가 남쪽에서 듣기로는 네. 딴 데는 몰라도 아오지 하면
그 북한에서 뭐 네, 그렇죠. 정치범이 있으면 그걸로 간다. 예. 그래서 한국에도 농담이 아우지 탄광 보낸다 했는데 진짜 아우지 탄광이 좀 어떻습니까? 좀 상상이 안 갔어요. 아오지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이 되게 유명하고 질이 좋은 모양이죠. 예,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오지 탄광에서 석탄은 예. 대체적으로 다 수출로 아, 예, 수출합니다. 아우지.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 나오는 탄 중에 굉장히 좋은 건 질이 그렇죠. 양질이죠. 예. 그러니까 다 수출을 하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우지 탄광에서 실제 일했는데 거기에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굉장히 큽니까? 굉장히 크고 예. 거의 아오지 예. 그 시민들이 예. 거의 한 60%는 탄광하고 관광에서 관련해서. 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럴 정도로 인원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탄광만 있는 게 아니라 탄광 그런 대규모적인 탄광이 있으면서 그 옆에는 또 화학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화학 공장에서 탄광에서 나오는 뭐 각종 이 탄을 이용한 예, 또 그 예, 화학 그 예. 분석 그렇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나프타 예. 이런 거. 그 화학 공장에서 질소 비료, 예. 뭐 여러 가지 비료도 많이 생산했고 예. 또 화학 공장이 있고 대형 그러다 보니까 대형 공장이 3개가 있었습니다. 아, 대형 공장. 예, 예. 물감 공장, 화학 공장, 아오지 탄광 네. 이렇게 3곳이 있었는데 그 화학 공장에서 일체 우리가 고체 연료라던가 뭐 비료라던가 뭐 하여튼 이런 생활 필수품들이 많이 나왔고 물감 공장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것도 대규모적인 공장인데 그 공장은 물감을 생산해서 물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포를 생산하는 아, 그걸 물감 공장이라고 명칭을 달고 네. 포를 생산했습니다. 대포. 예, 그렇죠. 예, 대포 그 예, 무기 공장인데. 예. 그랬구나. 예, 예. 그래서 아오지에 그렇게 대규모적인 예. 공장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탄광에서 얼마를 일을 하시다가 그냥 많이 일을 못했습니다. 북한은 대학교 졸업하면 여기서처럼 개인이 스스로 자기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예, 국가에서 해당 그 직업을 다 소개해 줍니다. 소개하는가. 예.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조금 일하다가 그냥 예. 집에 왔습니다. 그럼 아우지가 그게 지명으로 보면 예. 어디로 해당이 됩니까? 진화군으로 보면 북한의 한경북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령에서 해령에서도 아우지. 언덕이 아우지라고 예,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언덕. 예, 예전에는 해령에서 아오지라고 조금 더 가네요. 두만강 쪽으로.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오지에서 한 3시간, 2시간 반 기차 타면 나진 선봉 북쪽으로.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해령이 이제 북쪽에 있고 거기서 북동 쪽으로 한 조금 더 가면 아우지고 네네네. 언덕. 예. 그다음 거기서 밑으로 약간만 내려오면 이제 낮은 낮은 선봉. 특별시라고 낮은 그렇게 선봉. 예, 예. 그 선봉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제 그 계기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럼 몇 년을 사셨습니까? 어머니하고는 그냥 28년. 집으로 대학교 돌아가시고. 빼놓으면 한 24년 정도. 24년 정도. 예. 예. 그래 사시다가 이제 넘어오시게 됐는데 네. 예. 나머지 이야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just